최근 우리 국방부는 적성국들의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배한척을 통째로 미사일 발사 체계로 무장시킨 해상미사일 기지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해군 측은 우선 협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도를 완성, 5년 내 현장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 80발을 동시에 쏘는 괴물군함, 합동화력함은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같이 한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꿈속에서나 상상해봤을 끝판왕급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해군의 계획대로 세 척의 합동화력함이 현장에 배치된다면 우리 군은 해상에서 총 2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 국방중기 계획에 발맞춰 2036년까지 합동화력함 전용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대만 침공을 천명한 중국이 우리 서해를 앞마당처럼 활보하고 있으며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세계 최대 이지스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정세의 흐름 속에 우리 군 역시 더 강한 해상전력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에겐 합동화력함이 필요하고 이 군함은 어떤 전력을 숨기고 있기에 중국과 일본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공격보단 방어에만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원을 사용해왔었습니다. 냉전 종료 후 세계 정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공격 전력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방력은 방어 전략 세우기에도 힘에 부쳤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며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있으며 미국의 언론이나 관료들 역시 그 시점을 2025년 전후로 전망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대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비위를 맞춰준 덕분인지 지금껏 쌓아온 그들의 경제력을 마음껏 국방 예산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합동화력함이라는 카드를 빼들자 양국이 모두 긴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은 전쟁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이때도 미국은 한국 합동화력함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 합동화력함이 뭐라고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대전쟁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합동화력함은 간단히 말해 오로지 공격용 함대지 함대함 미사일만 탑재한 군함, 즉 해상미사일 기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이 보유한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등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췄는지가 성능의 척도였습니다. 물론 이들 함정도 충분히 공격용으로 쓸 수 있지만 아무래도 공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합동화력함으로 극단적일 정도로 공격 능력에 치중된 영어 이름 그대로 하야코 같은 무기인데요. 이 해상전력에 대한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미 해군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원양항의 능력을 갖춘 대형 선체에 수직 발사관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최대한 많은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요. 미사일 탑재량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유용 무기조차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변의 다른 아군 함선에다 호위를 맡겨버리기까지 합니다. 과거 어뢰 탑재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상대 함정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부수고 다녔던 중무장 순양함의 운용 사상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군이 이 프로젝트를 논의할 당시 이들은 수직 발사관만 무려 500개를 탑재하려고 했고 그를 위해 자체적인 탐지 능력까지 내다버렸을 정도로 오직 공격 일변도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격 일변도의 설계 사상 때문인지 호위뿐만 아니라 탑재된 미사일의 사격 제원까지도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보기의 연계 없이는 불가능해졌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듈형 건조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소화했지만 격침 시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실제 사업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보유 중이었기에 합동화력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요. 현 시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해상전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미군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벌이기 때문에 화력 집중도가 높은 합동화력함이 부적합해 사업이 좌초되었지만 수심이 얕고 섬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에서라면 합동화력함의 단점을 상쇄시키고 위력을 높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면전에 등장하지 않는 임무 특성상 격침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북한은 장거리 해상 탐지 능력과 대함 작전 역량이 부실하고 중국은 우리의 영내 합동화력함의 위치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역습하기 전에 우리의 합동화력함이 북한과 중국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 직전부터 각 항구에서 기다리던 합동화력함들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것이며,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 그와 동시에 합동화력함들은 지상 목표물들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전탄 발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동화력함이란 함대공 능력이나 함대함 방어는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적의 군함과 군사시설만을 노리는 일발필중의 군함인 셈인데요. 한국에 이런 군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선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사 플랫폼의 증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 발사대의 숫자는 단 60대에 불과한데요.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의 개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현무 계열 미사일만 따져봐도 현무2, 현무3만 최소 1000발이 넘고 초급 비리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현무4 고위력 탄도미사일 또는 현무5까지 따지면 어림잡아도 세계 1, 2위급 수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이 공개한 발사대 숫자는 전력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기 때문에 실제 숨겨진 발사대의 숫자는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사일 부대 운영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를 감당하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동화력함 한 대에 80발의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은 80대의 미사일 발사대를 단 한 척의 군함이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는 첫 번째 이유인 플랫폼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숨에 쏘아낼 수 있는 미사일이 늘어나면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를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단 한 차례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 미사일 60발에서 300발 이상으로 폭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선제 공격해서 얻는 이득보다 한국을 중립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서 합동화력함의 또 다른 건조 이유인 은밀성의 증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지구는 인공위성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것은 1000대가 넘는 위성을 가진 미국이지만, 수십 대의 대형 위성과 각종 위성을 가진 중국 역시 아주 강력한 우주강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여러 무인기를 모방해 막강한 감시정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싸우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군사기지 위치 대부분을 중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상정한 채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해 한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부대들도 어느 정도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하면서 함께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기습 대상이 되기에 십상입니다. 중국의 군사시설이나 댐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노릴 수 있는 현무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부대에 항속거리가 긴 자폭드론 부대나 미사일을 이용한 폭격을 가할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보유한 현무미사일 중 상당수가 손쓸 새도 없이 파괴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합동화력함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합동화력함은 그 자체가 미사일 기지나 마찬가지임에도 함정의 특성상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은 제주도에 있다가 다른 날은 부산이나 인천에 있는 게 가능한 셈인데요. 만약 합동화력함이 이 군함의 특징을 이용해 다도해로 소문난 남해나 서해 여러 섬 뒤편에 숨는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스텔스 미사일함이 되는 건데요. 우리 군이 예정대로 세 척의 합동화력함을 건조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발사 위치조차 특정할 수 없는 240발의 미사일에 타격당할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무리 중국이 막장국가라 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전쟁 억지력이야말로 합동화력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은 척당 5조 원에 달하는 만재 2만 톤급 이지스함의 건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샌안토니오급 LPD를 이지스함의 형상으로 개조한 군함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군함에는 무려 200발이 넘는 각종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함대지 미사일이 추가된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다로 쏘는 미사일이 언제 일본으로 향할지 모르며 만약 일본 본토에 떨어지면 현재 일본의 능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개조해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무기를 빠르게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함대지 미사일은 일본이 만드는 괴물 이지스함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해군에 대적하기 위해 해군력을 키워왔고 미국 역시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무기 내주었는데요. 현재 한국 해군은 대구급 호위함에 이어 FFX-3, FFX-4 호위함을 건조한 뒤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를 건조해 구형군함을 대체할 계획인데요. 일본 역시 2028년을 전후로 괴물이지스함을 전력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상 전력의 격차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화력만으론 일본의 해군 전력을 막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을 따라잡고 전력 상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합동화력함은 우리의 군에 반드시 필요한 해상미사일 기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합동화력함 도입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는데요. 우리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만든 합동화력함이지만 부디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